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펼쳐볼까요? 책 한번 펼쳐보시고.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펼치면은 그 머릿말 있죠? 머릿말 있는데 머릿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파트 1에서 행정학 단번에 정복하기라고 돼 있죠? 요거는 별표 쳐두시고 꼭 읽어두세요. 오늘 복습하면서 숙제입니다, 숙제. 요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파트 2에서 행정학 출제 유형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읽어봤자 사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건너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제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행정학 총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상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 컴패스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 있고요. 연간 커리. 2019년 강의가 어떻게? 강의계.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교재 특징. 소개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 두 개를 꼭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1년 동안 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교재의 특징이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 교재잖아요.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은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 총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행정학 총론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매핑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학 총론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론적인 성격이고요. 전체적인 국정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하는 요런 이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 인사 재무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다 망라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하느냐 이렇게 보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와 5장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1장부터 4장까지의 공통점과 5장과 1장부터 4장까지 차이점이 뭔가요? 1장부터 4장까지 뭐예요? 행정이고 5장은 행정학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행정이라는 건 국정관리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대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현상.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죠? 현재 국정관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 행정 현상을 야기시키는데,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학문이 기여를 했을까요? 행정학이 기여를 했겠죠. 그래서 5장은 학문이에요. 현대 행정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론을 배움으로써 이 현대 행정 현상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파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 현상과 현대 국정관리 현상과 그런 현상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총론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각 주제별로 그 사이드에 보시면 목차별로 S, A, B, C, D까지 돼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 출제 빈도예요. 출제 빈도고, S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20번 이상 출제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몇 번 이상, 2번 이상 출제되는 영역인 거죠. 7급 시험, 9급 시험 망라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시험 칠 때마다 나오는 게 무슨 영역이다? S 영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상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기초행정학 수업에서는 주로 S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행정의 본질입니다. 5페이지. 자, 행정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본질입니다.
일단 행정은 뭐라고 했나요? 네 글자로. 국정관리. 기본적인 개념들은 딱 외워두는 게 좋아요. 행정은 뭐라고요? 국정관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행정이라는 게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행정이라는 건 앞에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이라고 하면 Business Administrati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Administration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공공조직을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기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넓은 의미의 행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국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바로 뭐다? 집합적 활동을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됐습니까? 행정의 넓은 의미는 뭐다?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영학이 뭐예요? 경영학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The study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행정학은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뭐냐? 좁은 의미, 협의라고도 하죠. 넓은 의미를 광이라고 하고요. 그럼 좁은 의미의 행정은 뭐만 의미하겠어요? 공행정만 의미하겠죠? 그러면 공행정은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국정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뭐라고 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다? 정부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뭐라고 불러왔냐면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 조직을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무슨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그럼 넓은 의미의 행정은 집합적 활동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조직도 있어요? 에? 기업 조직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뭘 관리하는 거다?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에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돼 있죠? 밑에 1번에 넓은 의미의 행정 옆에 화살표 두시고 넓은 의미의 행정 옆에 화살표 두시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요거는 조직 관리다. 넓은 의미의 행정 무슨 관리다? 조직 관리다. 그러면 밑에 2번에 보시면 좁은 의미의 행정 옆에 화살표 두시고 좁은 의미의 행정 옆에 화살표 두시고 거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에? 정부 조직 관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의미에서는 정부 조직과 기업 조직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넓은 의미의 행정에서는 기업 조직과 정부 조직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행정에서는 구분한다. 뭐만 의미하는 거다? 정부 조직만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넓은 의미의 행정에서 3번 지문 봅니다. 3번 보시면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쳐두세요.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럼 공 동그라미 칩니다. 공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이 공의 의미는 뭐다? 정부 조직 쓰세요. 자, 사 동그라미 칩니다. 사는 뭐예요? 기업 조직.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풀어서 쓰면 정부 조직과 기업 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넓은 의미의 행정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이번에 내려와서 2번 지문 보세요.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럼 정부 관료제라는 건 무슨 조직?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행정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오른쪽에 보세요. 자, 09년 서울시 구급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오른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OX. 자,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O예요, X예요? O죠, 그쵸?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기업 조직과 정부 조직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다. 요걸 딱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넓은 의미의 행정, 좁은 의미의 행정. 정확하게 구분하느냐라는 겁니다. 넘겨서. 자, 그런데 플러스에 보시면 최근의 행정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최근의 행정 개념. 그럼 최근의 행정 개념은 거기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나요?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구분이 왜 필요하느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는 것은 국정관리를 정부 혼자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행정 개념은,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의 행정 개념은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려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서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은 오른쪽에 밑줄입니다.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의 관리 활동이다. 연결 네트워크의 관리 활동이다. 됐습니까? 요런 관리 활동 그 위에 이제 씁니다. 이런 관리 활동으로서의 국정 관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뉴 거버넌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신 국정관리라고 한다. 됐습니까? 요걸 다시 말해서 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학자들마다 다양한 용어를 써요. 하지만 어느 학자가 시험 문제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용어들을 다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행정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반 활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활동이죠. 모든 활동. 그죠? 모든 활동과 왜 상호작용이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과 활동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행정의 특징을 보시면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나요? 사익을 지향하나요? 공익을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공익 지향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행정활동의 중요한 특징. 기업은 무슨 이익을 추구하나요? 사익을 추구하죠. 행정은 무슨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공익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자, 요런 의미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앞에 주어가 정부가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 이건 행정이다, 아니다? 예? 행정인 거죠. 이제 행정활동의 주체는 온리 정부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다양한 주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면 되는 거지 주체가 꼭 정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출제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밑줄입니다. 정부가 뭐 하는 것이 아니며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준정부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 분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18년 왼쪽에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다 보셨죠? 자, 행정의 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O예요, X예요? X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위에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4번 문제도. 자, 행정은 공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서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O예요, X예요? X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공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객관식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리게 출제된 지문이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틀리게 출제된 지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다음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보기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4번이. 그럼 예를 들어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합시다. 3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지문 중에 출제자가 출제한 지문은 몇 번밖에 없어요? 네? 3번밖에 없죠. 왜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책에 그냥 있던 거예요. 자기가 꼭 내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디에서 다 한 거예요? 3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리게 출제된 지문은요,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틀리게 출제된 지문은 출제의 뭐다? 포인트다. 이걸 반드시 옳은 지문으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출제자의 마음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틀린 지문을 어떻게 바꾸기? 바르게 바꾸기. 여러분들 옳은 지문, 객관식에서 옳은 지문은요, 중요하지 않은 지문들 많아요. 저도 출제를 해봤지만 출제를 하다 보면 4개의 지문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두 개 지문 정도는 나의 출제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긁어다 붙여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무슨 지문이 중요한 거다? 틀리게 출제된 지문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늘 틀리게 출제된 지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바르게 고치는 연습들을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고 행정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7페이지. 자, 행정이란 건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는 거냐? 행정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